2020년 8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비판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을 개편한다고 여당에서 내놓은 대외안보정보원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시대의 코미디다. 진짜 웃긴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냐. 여당 안으로 나온 그 법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때문에 문정권은 공수처법을 만들어 공수처로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노력하는 건 다 아시죠. 자, 이러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가 국가정보원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뭐 국정원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사법조사를 받은 사람이 한 18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40명이 기소가 됐고요. 22명이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 중 또는 투옥 중입니다. 초토화됐습니다, 국정원이. 이 정도로 했으면 국정원은 가히 범죄자의 소굴입니다. 국정원 직원 몇 명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180명이 조사받았다. 여기다 0 하나 더 붙여서 곱하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나 군이나 검찰도 이렇게는 안 당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당한 데가 국정원입니다. 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개발이라는 희한한 기구를 만들었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정원 초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를 감찰실장으로 보내갖고 막 감찰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핵심이 정보인데 정보를 다 까보겠다고, 거기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개발에 서버까지 다 뒤져보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죠. 그거는 정권 교체가 있어도 국정원 서버는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뭐 다 열어봤습니다. 뭐 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김병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외안보정보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희대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저 이정훈의 고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에 안보수사국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국내 정보 플러스 해외 정보를 다 하는데 해외 정보는 누가 한다는 거 얘기 없이 국가경찰은 국내 정보만 하거든요. 거기다 안보수사국 두는 건 좋은데 해외 정보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전혀 못하고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거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2018년 1월 14일 날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씨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만들겠다. 네. 국내 정보기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과 노무현 정부를 관리하는 의식은 국정원을 해외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잘 헷갈려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대로 알고 해외정보처를 만들겠다,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개념, 그게 오히려 맞죠. 국내는 경찰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국내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해외는 아예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정보기관은 어떻게 하나 의심스러워서 국개발이 움직일 때 지켜봤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8월 4일 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서 대외안보정보원법을 발의했는데 요걸 그대로 대외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국내 활동에 대한 것들을 대외안보정보원 직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국외, 북한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이렇게 쭉 그것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대외안보정보원법 제4조가 직무인데 다음 각호를 수행한다 하면서 1호 가에 보게 되면 국외 및 북한, 이게 핵심이잖아요. 북한도 해외거든요. 그 두 개를 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해외 정보기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방첩, 이건 국내도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죠.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의 국가정보원 직무를 규정한 3조를 비교하면요,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에서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 보안정보, 국가기밀에 송하는 뭐 어쩌고 해서 국내 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외안보정보원법에서 이걸 싹 없앴습니다. 국내 방첩하고 대테러 등이 있긴 하지만
국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해외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문정부의 특징은 정보기관에는 국내용 대공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본뜻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지금 경찰하고 기무사의 후신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잖아요. 그 두 군데, 경찰하고 안보지원사만 대공수사권을 갖게 하겠다는 건데, 안보지원사는 대공수사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만 대공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겠다는 게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경찰의 안보수사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빠지니까 해외로 가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특히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거기에서 북한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대공투쟁이잖아요. 그럼 대공수사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법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법천지죠. 거기서 활동하는데 우리 법으로 대공수사권을 제한하고 온갖 제약을 걸어놓으면 도대체 요원들이 어떻게 공작을 하고 정보를 하라는 겁니까? 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건 대북 북한을 상대로 공작하지 말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정부가 대단히 수사하고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외안보정보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이니까 대공수사권을 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자기들의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무법지대에서 움직일 사람들인데. 근데 이 법은 줄줄이 대공수사권 사용을 제한해 놓았으니 희대의 코미디다. 네, 이정훈의 판단입니다. 해외 정보나 해외 공작은 상대국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국내 법은 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대테러 하면서 약간은 이제 대공 수사를 국내법하고 접촉되겠지만 그건 마이너한 겁니다. 근데 이 국정원법에요, 굉장히 많은 처벌 조항들이 많아요. 과거 우리나라 살인죄 시효가 15년이었다가 지금 25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외안보정보원법은 대외안보정보요원이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면 공소시효를 20년으로 해버렸어요. 와, 이렇게 철저하게. 네. 해외에서 만약에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20년 시효를 적용하면 누가 해외 공작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공소시효를 강화해 놓은. 처벌 조항도 훨씬 강합니다. 아까 국가정보부에는 7년 이하인데 여기는 10년 이하가 수두룩합니다. 완전히 범죄 집단. 아까 말한 대로 40명을 조사해서 22명을 구속하고 뭐 재판하고 있는 완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놨고 범죄 집단 시한 겁니다. 네, 국정원을 이렇게 범죄 집단으로 보는 사람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북한. 그 다음은 어딜까요? 상상하십시오. 문정부는 해외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내 정보기관에 적용시켜야 할 법을 만들어 대외안보정보원에 적용시킨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차라리 이거를 대외자를 안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김병기 의원의 뜻이 아니고 진모 의원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했답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개입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정보기관은요, 법이 정보의 세계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소불위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관한 법은 상당히 엄격해야 되는데 제가 요건 꼭 따지랍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3조 직무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활동을 한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한다, 형법에서 정한 내란과 외환의 자를 다룬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국가정보법은 7년 이하의 정학을 처하도록 한다. 지금 대외안보정보원법은 10년 이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정원 직무를 규정한 쭉 3조를 보게 되면 국정원은 남북교류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남북교류를 하면 안 되죠. 남북교류를 했습니다. 서훈씨가 이끄는 국정원은요, 판문점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법 위반 아닌가요? 남북교류의 교류는요, 남북교류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도록 된 담당하는 법률기관은 통일부니까 통일부가 해야 됩니다. 통일부가 해야 할 거 국정원이 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 했어요.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을 징역 7년에 이하에 처하더라도 된 국정원법 위반자가 아니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한번 따질 사람들 없나요? 제가 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국정원에서 기조실에서 관리활동 중에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에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특수활동 중에 일부가 청와대로 원래 갔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배당해 놓고 청와대가 가져가 썼었습니다. 그거는
국정원이 청와대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일종의 관례인데 김영삼 정부도 그랬고요.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꾼 김대중 정부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대통령이 갖다 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왜 박근혜 대통령이 썼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정원장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뇌물이다라고 해서 3명의 국정원장을 지금 잡아놓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국정원법을 적용한 거죠. 그렇다면 남북교류에 올인을 한 국정원장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도 같은 임무를 부여받을 걸로 보이는데 그걸 한다면 위법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게 한다면은 법을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외정보기관용 법을 제대로 만들고 국내정보기관용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내정보기관용 조항이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대외정보기관용 법이다 그러면 이건 난센스 코미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벌 조항이 많은 국내용법 비슷한 거 가지고 대외정보법이라 그러면 우리 공작원들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조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출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실 만한 분이. 한국 정보기관을 아주 도리를 하려고 망칠 법이 대외안보정보원이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